안녕하세요. 민턴닥터 이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드랍에 대한 후속편인데요. 오늘은 대각으로 하는 드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드롭의 기본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드롭은 오버헤드 스트로크에서 가슴 펴고 팔이 자연스럽게 테이크백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나와서 드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드랍을 하기 위해서 팔이 어느 정도 진입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뭔가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앞쪽으로 한 번에 나가는 스윙에서 전체적인 스윙의 스피드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힘만 뺀 상태. 그래서 제가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팔이 뒤쪽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드랍을 할 때 이렇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하게 되면 드롭은 가능하지만 다른 동작, 클리어나 스매싱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직선으로 드랍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는 대각으로 드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드롭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각으로 언더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드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직선으로 드롭을 했는데 대각으로 언더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대각으로 역으로 보내서 그 언더를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각 드롭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자, 팔은 뒤로 쭉 뺀 상태로 정면을 보죠. 이 상태에서 팔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드랍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각을 칠 때 팔은 뒤로 그대로 뺀 상태가 맞아요. 포핸드에서 나의 왼쪽 방향으로 대각 드롭을 할 경우에 허리를 회전시키면서 팔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왼쪽으로 드랍을 하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빼서 이쪽을 하게 되면 드롭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채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작까지는 유지해주고 여기에서 셔틀콕을 타고 할 때 이 상황까지 오신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서 팔을 쓰셔야 돼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돈다. 자, 이렇게 드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시선을 오른쪽으로 둔 상태에서 팔만 내 몸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여기를 그대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드랍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셔틀콕을 타고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공을 쳐볼 건데요. 포핸드 자리에서 팔을 뺀 상태에서 직선을 바라보고 대각으로 셔틀콕을 드랍할 겁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 타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시선은 셔틀콕에 고정시킨 다음에 라켓만 대각 쪽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을 본 상태에서 왼쪽을 빨리 회전시키면서 스윙하는 방법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첫 번째, 와이퍼처럼 시선 고정하는 거. 상대방을 시선적으로 속일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셔틀콕을 떨어뜨리는 곳을 보지 않아도 셔틀콕을 맞출 때 어느 부위를 맞추면 왼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셔틀콕이 오면 셔틀콕을 보고 여기를 맞추면 이쪽으로 들어간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시선이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밀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밀린 것 같지만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할 때 셔틀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할 수 있죠. 시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몸을 회전하면서 해볼게요. 다시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드랍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회전, 이렇게 회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언제 쓰냐면요, 첫 번째로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상대방이 완전히 여기에 들어왔다 느껴졌을 때, 정면으로 들어왔다 느껴졌을 때 쓰는 대각 드랍이고, 몸을 돌리면서 하는 드랍은 그냥 언더를 대각으로 보내면서 진입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공을 보내고 진입하고 다시 이 사람한테 때리려고 하는 거고, 시선을 고정하고 드랍은 이 사람이 앞쪽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를 속이려고 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 잘 안 되는 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쪽을 보내기 위해서 몸을 미리 돌리면 안 되는데, 몸을 미리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몸을 돌리고 이렇게 치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던 방향으로 빠지게 돼 있어서 상당히 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대각 드롭을 할 때는 대각으로 드롭을 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셔틀콕을 타고 한 자리에서 멈춰주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반대쪽, 저 사람이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반대쪽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왼쪽 백핸드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대각 드롭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고, 다만 이것은 상대의 백핸드 방향에다가 셔틀콕을 드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합에서는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핸드 방향에서 대각으로 드롭을 하게 되면 상대한테는 백이고 다시 직선으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쪽 드롭을 훨씬 많이 쓰게 돼요. 배드민턴을 좀 잘 친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기술들이죠. 여기에는 슬라이스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가미할 수 있지만 오늘 슬라이스 드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왼쪽 백핸드 자리에서 드롭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롭을 할 때는 팔이 사실 이만큼만 나가도 드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빼서 이렇게 드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쪽은 팔을 이렇게만 빼면 이렇게 미는 드랍이 돼서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손목을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실 때는 완전히 이렇게 등이 보일 정도로 몸을 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직선으로도 할 수 있고 대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백핸드 방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이 나간 다음에 이 왼발이 셔틀콕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발을 빼주면서 팔을 밀어줘야 자연스럽게 드롭이 들어갑니다. 발을 잘 보시면 이 상태로 나가셨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이 오른발보다 뒤쪽으로 빠지면서 드롭을 하셔야 몸이 편안해지고 어깨가 잘 돕니다. 오른발이 있던 자리에 왼발이 그대로 떨어지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왼발이 오른발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스윙이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드랍의 각도도 예리하지 못합니다. 떠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백핸드 자리에서는 이렇게 왼발을 빼면서, 예전에 제가 제자리 점프 스윙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오른발이 있던 자리에 왼발이 떨어져야지만이 스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내 백핸드 자리는 팔을 오른쪽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들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스윙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른쪽이 나가고 왼쪽이 다시 뒤로 나가면서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쪽 백핸드 자리이죠. 백핸드에서 상대의 백핸드로 드롭하는 거 가장 많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팔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 팔을 완전히 빼고 이렇게. 이때 왼발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왼발이 나가면서 이렇게 드랍을 하셔야,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을 빼지 않고 버티려고 하세요. 이렇게 몸을 버티면 안 돼요.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나가고 가서 다시 그 다음 공을 칠 수 있죠. 한쪽으로 이동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공을 치고 그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향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안 나가려고 버티고 하시면 그 다음 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쪽으로 치려고 미리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왼발을 빼면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왼발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팔은 뒤로 빼고 한 번에 나와야 돼. 한 번에 스윙이 한 번에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대각선 드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각선 드롭 정리해보면 왼쪽으로 할 때는 팔 똑같이 뒤로 뺀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대각을 하든지, 아니면 뺀 상태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팔만 왼쪽으로 보내서 대각을 보내든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백핸드 자리에서 백핸드로 보낼 때는 똑같이 뺀 상태에서 여기에서 대각으로 보내려고 할 때 왼쪽을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드랍이라는 건 점수를 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대각 드롭은 직선 드롭보다는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 대각으로 드롭을 했다면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